일생에 3번 정도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 급속도로 노화가 진행되는 시기가 30대 중반이잖아요.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하면 제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닥터 어울림의 조현대입니다. 얼마 전에 해가 지나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한 살 더 먹었어요. 저도 이제 30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몇 살 되면 확 꺾인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노화가 확 체감된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사람들은 노화가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일생에 3번 정도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이가 34세, 60세, 78세에 그렇게 확 노화가 진행된다고 해요. 이게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화적인 그리고 인종적인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이 결과에서 처음 급속도로 노화가 진행되는 시기가 30대 중반이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대입해도 크게 벗어남이 없을 것 같아요. 운동을 챙겨서 하기도 어렵고 뭐 야근이니 뭐니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쯤에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육아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여성분들은 직접적으로 출산 때문에 급속도로 노화를 겪기가 되게 쉬운 시기인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을 보면 30 중반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잘 없죠. 모두가 신체적으로 많이 뛰어난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세계다 보니까 이렇게 노화가 확 진행되는 시기가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운동선수가 아닌 보통 사람들은 운동 능력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보니까 다른 걸로 좀 체감을 많이 할 텐데 그게 바로 얼굴인 것 같아요. 3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동안 쌓인 안 좋은 습관들이나 무심함이 슬슬 쌓여서 티가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옛날에 제가 20살쯤 때 생각해보면 누가 뭐 사갔네 이렇게 해도 결국은 보면 20대 같잖아요. 30대가 넘어가면서 겉으로 보이는 나이가 확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같은 30대여도 관리를 잘 한 분들이나 아니면 타고난 분들은 아직도 20대로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40대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갭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하면 제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급속 노화를 경험하는 30대에 좀 특정해서 이 시기에 어떤 걸로 나이테가 좀 나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걸 좀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생기는 변화는 사실 엄청 다양해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짐이랑 주름. 30대는 사실 젊어요. 아직 노화가 많이 진행되기에는 그 노화가 쌓여갈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인 거죠. 가장 핵심 중 하나는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몸에서 매년 한 1~2% 정도씩 감소를 해요. 콜라겐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이게 없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세히는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콜라겐은 조직의 탄력을 만들어주는 단백질이에요. 피부에 콜라겐을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피부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온갖 조직에 존재하면서 그 조직이 가져야 할 정도의 탄력과 단단함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부족해지면 당연히 그 조직이 원래 가져야 할 탄성과 단단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게 우리 몸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피부다 보니 피부 얘기하면서 콜라겐 얘기를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콜라겐이 감소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처짐과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해서 눈치채지는 못하겠지만 한 방향으로 힘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게 시간이 누적될수록 엄청 크게 작용합니다. 피부나 지방,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다른 조직들도 콜라겐이 빠지면서 탄력이 떨어지면 이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점점 처지게 됩니다. 30대 때 처져봤자 얼굴선이 막 다 무너져 내리고 축축 처지는 모양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슬슬 조금 변화가 보이는 부분이 눈 아래나 심부볼 쪽에 있는 턱선 정도일 거예요. 원인을 알면 결과를 해결할 수 있겠죠. 노화로 인한 콜라겐 감소와 중력은 못 없어요. 그 노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최대한 노력할 뿐이지 노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피부가 노화를 이겨내는 힘을 다시 보충해 주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콜라겐을 다시 채워 넣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리프팅 레이저들 요즘 유명한 거 되게 많죠. 써마지로 대표되는 고주파도 있고, 그리고 울세라나 슈링크로 대표되는 하이프 장비도 있을 거고, 요즘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온다나 빛을 이용한 티타늄 레이저 되게 많아요. 어쨌든 이런 시술들을 통해서 매년 부족해지고 있는 콜라겐을 다시 채워 넣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름이에요. 30대 때 주름이 생긴다고 해서 갑자기 폐에는 깊은 주름이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표정을 지을 때 접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옛날과는 다르게 조금씩 펴져 있는 상태에서도 얕은 주름이 좀 패여 있다든지 너무나 쉽게 접힐 준비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느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신발을 구겨 신었다고 해볼게요. 처음에 한두 번 구겨 신었을 때는 겉으로 티가 잘 나진 않을 거예요. 가만히 뒀을 때는 빳빳해 보이지만 자꾸 그렇게 구겨 신다 보면 살짝
살짝만 힘을 줘도 되게 접히기 쉬운 상태가 되고, 자세히 보면은 선 같은 게 조금 남기 시작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자꾸 더 구겨 신다 보면은 아예 접혀가지고 펴려고 해도 서지도 않는 상태가 될 거예요. 얼굴 피부 얘기하는데 신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뭐 비유니까 상상만 해주세요. 어쨌든 30대 때는 저 중간 상태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눈가나 팔자같이 표정을 지을 때 자주 접히는 부분들이 그 사람이 자주 짓는 표정에 따라서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실금 같은 얕은 주름들이 생기기 시작할 시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콜라겐이 떨어진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탄력이 떨어지면 주름이 더 쉽게 잡힙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채워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술들을 통해서도 이걸 좀 예방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름은 원인이 조금 더 다양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조금 더 다양합니다.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탄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자주 짓는 표정 때문에도 생길 수 있을 거고, 어떤 안 좋은 습관 때문에 주름이 자주 접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표정을 짓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대신 표정을 지어도 주름이 깊게 생기지 않도록 막아줄 수는 있어요. 그걸 도와주는 게 바로 보톡스입니다. 보톡스는 근육에 힘을 빼주는 약이에요. 근육과 신경이 만나는 곳에 작용해서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신경독의 일종을 정제해서 만든 약인데, 보통 시술을 들어가면 아주 소량이 들어가서 주름을 만드는 근육만 힘을 살짝 빼주는 정도로 시술이 들어갈 거예요. 독이라고 하면 조금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너무 소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 자체의 부작용은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정도예요. 보톡스 시술을 하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은 대부분 이 약이 퍼지면서 주변에 있는 들어가지 말아야 할 근육에 작용을 한다든지 주사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멍이나 통증, 이 정도가 다예요. 혹시나 다른 근육에 작용하면 한두 달 정도는 불편함이 좀 생길 수 있겠지만 숙련된 의사 선생님께 받으면 그럴 위험은 크게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원인으로 자외선과 건조함이 있어요. 건조한 피부는 주름이 더 잘 생겨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수분 크림이니 로션이니 마구마구 좋다는 거 다 발라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로션이나 크림 제형들은 유분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을 한 번에 쓰면 유분기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트러블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액체로 된 앰플 종류들은 한 가지 이상 더 쓰셔도 상관없지만 로션이나 크림처럼 유분기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보통 하나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건성인 분들은 뭐 크림 제형을 쓰거나 좀 심한 분들은 바세린을 섞어서 사용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쓰면 오히려 피부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냥 로션 한 가지만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자외선도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오랫동안 트럭 운전하신 분이 한쪽으로만 햇빛을 쐬잖아요. 그래서 얼굴 양쪽이 노화된 정도가 되게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서 유명해진 사진이 있어요. 자외선이 피부 노화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자외선은 자외선 A와 자외선 B가 있어요. 자외선 B는 보통 밖에서 오래 놀다 보면은 피부가 좀 빨갛게 되면서 따끔따끔 거리는 일광 화상을 만드는 게 자외선 B예요. 이게 그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기미나 잡티 같은 걸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외선 A는 피부 표면에 자극을 막 만들지는 않지만 조금 더 깊숙이 침투해서 피부의 노화를 촉진합니다. 보통 자외선 차단제를 보면 앞에 PA 지수랑 SPF 지수가 적혀 있을 거예요. SPF는 자외선 B, PA는 자외선 A에 대한 차단 정도를 나타낸 지수예요. SPF는 50 이상, PA는 뒤에 플러스가 3개 이상 붙은 걸 사용하시면 자외선 A, B와 상관없이 모두 다 잘 막아주는 제품이니까 제품 사기 전에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사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30대 때는 변화가 좀 느껴지더라도 그 정도가 크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뭐든지 이미 많이 진행된 걸 되돌리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노화를 되돌리는 건 비용도 비용이지만 비용을 많이 들인다 해도 한계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반대로 말해서 미리 준비한다면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일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미리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한 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앞으로 수명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살 날은 너무나 많이 남았어요. 미리부터 관심 가지고 관리 잘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건강하고 젊은 예쁜 모습으로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